안녕하세요. 상징사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아량틀에서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쭉 박스 끝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아량틀에서 이 부분을 통칭 지문을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을 입력하는 부분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입력되거든요. 발문 선택지 그 다음에 교사용 정답을 입력하는 부분이 이제 쭉 이어지겠죠. 2번 문제, 3번 문제 쭉 이어지고 여기 나오는 이 부분들은 지금 지문이나 문제를 입력하는 그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들을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나면 이제 해설 부분, 해설이 있는 경우 해설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지문 연구 입력 부분, 지문 연구 입력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주석에 의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학생용 정답 부분이 이 부분에 쭉 이제 입력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학생용 정답 부분은 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입력할 때 이 부분이 교사용 정답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학생용 정답이 맨 끝에 주석 처리되어서 입력됩니다. 그러니까 아량틀은 크게 말하면 네 부분, 맨 위에 지문을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문제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설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학생용 정답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시간에는 먼저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래 한글 메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기를 눌러서 도구 상자를 찾아서 기본 밑에 있는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쭉 나타나죠.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스타일 목록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눌러보면 이처럼 17개의 아량틀 스타일 목록이 나옵니다. 이 17개의 스타일의 정의가 바로 아량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량틀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래 한글입니다. 아래 한글에서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스타일의 기능, 즉 스타일을 정의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컨트롤 2를 누르면 바탕글 스타일이 적용되고요. 컨트롤 2를 누르면 문제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컨트롤 3을 누르면 선택지 스타일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4를 누르면 교사용 정답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개, 컨트롤 5는 박스한 산문, 6은 박스한 운문, 7은 박스한 희곡, 이렇게 5, 6, 7, 컨트롤 5, 6, 7이 산문, 운문, 희곡,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타일은 나중에 출력하셔서 컴퓨터 앞에 놔두고 한 며칠만 보시면 자동으로 저절로 외워지겠죠.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아량틀에 세 가지의 입력 견본이 나와 있는데요. 가달락은 지금 운문이죠. 운문을 입력하는 A가 나와 있고, 나달락은 시곡을 입력하는 A가 나와 있고, 다달락 이하는 산문을 입력하는 A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잠시 이 부분을 쭉 밑으로 내려놓고 외부에서 다른 지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복사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산문이고, 이 부분을 보니까 이제 운문이고, 이 부분은 희곡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문을 입력할 때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블록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이 부분은 산문이죠. 산문은, 자, 컨트롤 O죠. 자, 함께 한번 해보시죠. 자, 새끼손가락으로는 자판에서 컨트롤 누르고, 검지로 O를 누릅니다. 자, O를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산문, 박스한 산문 스타일이 적용된 지문 입력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블록으로 잡아서, 자, 이건 원문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 누르고 검지로 6을 누르면, 자, 이것은 이제 원문이 적용된 형식이고요. 다음엔 희곡이기 때문에 컨트롤 7 누르면 이렇게 희곡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지문은 크게 세 가지 형식, 산문 형식, 원문 형식, 그 다음에 희곡 형식으로 나누어서 입력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이렇게 산문이면 산문, 원문이면 원문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만은 어떤 자료는 하나의 지문 안에 산문과 원문 희곡이 다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전체를 다 블록으로 다 잡습니다. 다 잡죠. 다 잡아서 그냥 산문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새끼로 컨트롤 누르고 O를 누르면, 자, O를 눌러가지고 계속 입력하는 것이죠. 계속 입력하시다가 입력한 후에 쭉 봐가지고, 이것은 원문이네. 원문이면 컨트롤 6이지. 자, 컨트롤 6을 눌러서 원문으로. 자, 원문으로 바꾸니까 줄 간격이 약간 좁아들고 있죠. 자, 이렇게 산문과 원문과 희곡을 나누는 것은 각각의 줄 간격과 그 다음에 박스 형식, 그 다음에 내어쓰기, 들어쓰기 이런 스타일이 약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쭉 보고, 이것은 희곡이니까 산문은 안 되겠네. 이것은 컨트롤 7을 눌러서 희곡, 과 박스한 희곡 스타일로 적용해 줘야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이 희곡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내어쓰기가 되죠. 내어쓰기가 되고, 여기처럼요, 이렇게 내어쓰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어쓰기가 되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문 안에 서로 다른 그 입력 방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먼저 입력하실 때는 산문 형식으로 산문 스타일을 적용해서 쭉 입력을 하신 후에 나중에 원문, 나중에 희곡 이런 식으로 자판, 키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스타일이 적용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이 부분은 이제 쭉 잡아서 삭제하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아량틀 처음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문을 입력하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파일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 제목과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의 사이에는 한 줄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줄을 띄는데 한 줄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바탕글로 한 줄을 띄느냐, 문제로 한 줄을 띄느냐, 선택지로 한 줄을 띄느냐에서 그 줄 간격이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어휘 줄거리 형식으로 한 줄 띄워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박스가 나타나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합니다. 또 박스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문 연구를 적용하면 이 지문 연구 줄 간격과 바탕글의 줄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탕글 스타일을 적용해서 이 부분은 한 줄을 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량틀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제목과 여기 있는 파일 제목과 그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이 사이에 바로 바탕글로 한 줄을 띈다는 것이죠.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바탕글이 표시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학생용 정답
되어 있다고 여기에 나오죠. 학생용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용 정답으로 되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줄 간격이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바탕글로 하면 넓어지죠. 그리고 학생용 정답으로 하면 좁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줄은 바탕글로 한 줄 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탕글로 한 줄을 뗀 다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가 이제 입력됩니다. 이 부분은 아량틀에 미리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바탕글이 적용되어서, 자 보세요. 바탕글이 적용되어 있고 굵게만 컨트롤 P를 눌러서 두껍게 굵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제 박스가 나오고 여기 이제 운문이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운문은 얘가 들어있고요. 이제 산문, 희곡이 먼저 나왔네요. 희곡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희곡에서 주의할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내어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때 등장인물은 반드시 굵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컨트롤 누르고 B, A, B, C 해서 로마자 P를 누르면, 컨트롤 P를 누르면 굵게 바뀐다는 것은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B, 한번 누르니까 얇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니까 굵게 되죠. 반복하면 자, 굵게, 얇게, 굵게. 희곡에서 인물명은 굵게 처리한다. 희곡에서 인물명은 굵게 처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산문이죠. 산문은 이제 뭐 그냥 그 컨트롤 5만 입력하면 되는데 간혹 아주 귀찮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 예가 라달락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동명일기인 모양인데요. 자, 내일은 일출을 쾌히 보시리라 하고, 내일은 일출을 쾌히 보시리라 한다. 다음에 이어서 하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청 감관이 다 아직 넘어 일찍하니 못 떠나시리라 한다. 하되 이런 식으로 앞에 말을 받아서 앞에 끝나는 말을 받아서 하되, 여기서 한다를 받아서 하되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이것은 단락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말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락을 바꾸지 않고, 다만 줄은 바꾸되 단락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어쓰기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들여쓰기 부분이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들여쓰기 하는 게 아니고 내어쓰기를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내어쓰기를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5,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컨트롤 누르고 F5를 누르면 앞으로 나가죠. 6을 누르면 다시 뒤로 가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누르고 F5를 누르면 쭉 앞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F6을 누르면 쭉 뒤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지금 들여쓰기가 되는데, 들여쓰기가 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F5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를 누르면 이게 들여쓰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간혹 있다는 것. 즉 여기 보면 강제로 내어쓰기를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량틀 기본 형식에는 주어진 그런 아량틀에는 몇 가지 특별한 예가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문을 입력할 때 간혹 사각상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각상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량틀에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글을 넣는 이러한 형식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량글 많이 사용해 계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것인데요. 자, 잠깐 도구에서 모양이 있죠. 모양에서 다단에서 이것을 2단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2단으로 나눠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각 상자 때문에 이 사각 상자가 절반으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이 많이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러죠? 공간이 생겨서 크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량틀에서는 절대 이 사각 박스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각 박스 대신에 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밑에 쭉 가시면 미리 여기에 자주 쓰는 것들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을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초괄호 혹은 대괄호를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절대로 이 사각 상자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만의 교재를 편집하실 때, 그때는 2단으로 편집할 수도 있고 3단으로 편집할 수도 있고 또 A4에서 B4로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량틀은 이렇게 다양하게 2단이나 3단, 뭐 A3, B3, B5 이렇게 여러 종류 형태로 재편집을 하더라도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량틀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아량틀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여기 뭐 사각상자 사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사각상자는 이렇게 사용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묶임글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묶임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 아량틀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묶여 있다 해서 묶임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묶임글을 표지하는 이 표지, 이것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기 가만히 눌러보시면 이런 상태로 변하죠. 커서 변할 때 이것을 가져다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가져다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생님들이 일일이 만들지 마시고요. 미리 아량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 근처에 가면 사각형의 안 나오네요. 커서가 보이죠? 변하죠? 커서가 변할 때 클릭하셔서 잡은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셔서 원하는 부분에 와가지고 놓기만 하면 여기다 넣고요.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점선이 나오네요. 자, 점선이 나올 때 F5를 눌러서 키우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키우면 되겠죠. 줄이거나 하면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묶임글은 2단이나 3단으로 나눌 때에도 이 묶임글이 잘라지지 않고 위아래로 다른 단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 묶임글 표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아량틀에 들어있는 이 묶임글 표지를 복사해 가져다가 사용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기호만 바꾸시면 되겠죠. A, B, C, D로 이렇게 기호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처럼 밑줄을 입력하는 방법을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는데요. 지금 지문 입력하는 방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문 밑줄 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량틀은 이 밑줄에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줄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밑줄을 강조할 때는 노란색을 주고 있는데요. 자, 원하는 부분을 커서로 잡은 다음에 우리 아량틀을 보시면 아량틀 스타일이 쭉 볼까요? 쭉 보면 자, 컨트롤 9가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9가 밑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하고 9를 눌러볼까요? 자, 컨트롤 9를 누르니까 자동으로 노란색 밑줄이 들어가 봅니다. 다시 취소, 컨트롤 Z 취소했습니다. 자, 원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넣고 싶다. 블록으로 잡은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9를 누르면
노란색 밑줄이 들어갑니다. 다시 취소할 때는 컨트롤 Z죠. 어떤 부분이든지 블록으로 잡은 후에 컨트롤 9 밑줄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지문에서 밑줄을 넣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컨트롤 9 블록을 잡은 후에 컨트롤 9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다음은 이제 어깨 번호라고 하는 것인데, 어깨 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처럼 어떤 부분에 위에 작은 숫자 번호를 말하는 것이고, 이 숫자는 그 지문 제일 밑에 어휘풀이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전풀이, 뜻풀이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도 아래양 뜻에서는 통일해서 무조건 다 어휘풀이 이렇게 대문 큰 가로, 대가로, 어휘풀이 대가로 닫고 그 다음에 1번 풀이하고 2번 쭉 연결해서 단락을 나누지 않고요. 줄 나누지 않고 쭉 연결해서 이 어휘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붙는 번호가 바로 어깨 번호입니다. 어깨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휘풀이를 입력할 경우 해당 단어 오른쪽에 죽장망의식으로 표기하고 맨 아래 어휘풀이의 뜻풀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작은 어깨 번호의 일은 이를 쓴 후에 블럭을 잡은 후 스타일 어깨 번호를 적용하면 꼬마 글씨로 바뀝니다. 됐습니다. 우리 꼬마 글씨로 바뀝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어깨 번호 2번을 넣어볼까요? 자, 2를 입력한 후에요. 이걸 블록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어휘 어깨 번호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지금 어휘 어깨 번호가 있죠. 어휘 어깨 제일 밑에가 있죠.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휘 어깨 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작은 꼬마 번호 2번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어휘 어깨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하나하나 더 설명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단락 요지나 출처를 입력하는 방법, 어휘풀이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